너가 어릴 적 외식하곤 했던 음식점에 대해 알고 싶어 라는 문제인데요. 사실 진짜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네, 참으로 오래전이라서 조금 지금 좀 짜잉을 내고 있어요.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remember,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다른 음식점 얘기해줘도 될까? 하셔도 좋아요. Hello everyone, 언제나 오픽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돌발 주제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워낙 돌발 주제들이 방대하고 또 돌발 주제는 매번 시험장에서 랜덤하게 골라져서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주 간략히라도 할 말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오픽 돌발 주제 준비 과정을 한결 수월하게 도와드릴 시간이에요. 먼저 그 수많은 돌발 주제를 비슷한 카테고리별로 묶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각 카테고리에서 빈출인 돌발 주제를 골라서 3콤보 기출 유형 문제 세트를 살펴볼게요. 그리고 돌발 주제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답변의 흐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언제나 오픽을 검색하세요. 자, 먼저 오픽의 돌발 주제 개수는 20개가 넘습니다. 정말 많고 많은 주제들이 있죠. 하지만 단기간에 목표 달성하시는 분들이 그 20개가 넘는 그 모든 돌발 주제의 답변을 모두 암기해서 준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비슷한 주제들끼리 묶어서 또 유형별로 할 말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리하여 돌발 주제를 5개의 그룹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휴일 관련 그룹이에요. 관련 주제에는 지형 및 야외 활동, 자유시간, 명절, 휴가, 모임 및 기념일, 약속 및 예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사는 곳입니다. 관련 주제에는 가구, 가전제품, 집안일, 재활용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술 관련 카테고리, 기술 및 장비, 전화기, 인터넷 서핑, 산업 및 회사가 있고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장소 관련입니다. 음식점, 은행, 호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는 건강입니다. 건강, 음식 및 식사, 식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조금 전 소개해드린 돌발 주제 카테고리에서 빈출 돌발 주제를 하나씩 골라서 또 기출 유형 3콤보 문제 세트를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답변 흐름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휴일 관련 카테고리에서는 휴일, holiday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What is the biggest holiday in your country? 너희 나라의 가장 큰 휴일이 뭐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문제에서는 먼저 휴일이 많아요. There are so many holidays in my country 하면서 그 다양한 명절 이름들을 나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New Year's Day, Thanksgiving, Christmas 나열하시면서 아주 간단히라도 하나를 골라서 Let me tell you about New Year's Day, Let me tell you about 추석, Korean Thanksgiving 하시면서요. 짧게 5문장 정도라도 꼭 할 말을 서론에 만들어주세요. 2번 문제는 Tell me about what people usually do on that holiday. 사람들이 보통 그 휴일에 무엇을 하니? 사람들이 휴일에 하는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이와 같이 활동 및 경향 문제 유형이 잘 출제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도저히 하실 말이 없다면 나의 경우에는 이런 걸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in my case, as for me, I do 땡땡땡 on Christmas or on 추석 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꼭 명절이라는 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이 설문조지에서 준비하시는 다른 이야기들 있죠. 친구를 만나서 공원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명절 활동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번 문제는 Tell me about your memorable holiday experience during a holiday. 너의 기억에 남는 휴일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봐. 혹은 Tell me about your holiday experience as a child. 어릴 적 휴일 경험에 대해 묘사해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보통 과거 경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과거 시제를 잘 사용해야 하는 문제이니까요. 주의해서 말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은 휴일 경험 문제는 또한 설문주제에서 준비하시는 다른 경험 스토리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해변 가기나 캠핑 가기를 고르신 분들이라면 지난 명절에
뭐 last New Year's Day, I went camping with my family 하면서 그 설문 주제 경험을 명절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집에서 보낸 휴가라는 설문 주제가 있는데요. 기억에 남는 집에서 보낸 휴가 경험을 이렇게 명절 경험에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사는 곳 카테고리예요. 가구, furniture 문제 3콤보를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What kind of furniture do you have at home? 너희 집에는 어떤 가구가 있니? 그리고 What is your favorite piece of furniture? 너가 좋아하는 가구는 뭐니? 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가구를 묘사해야 되는 문제고요. 좋아하는 가구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가구 주제는 설문 주제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고르셔야 하는 사는 곳, 집 묘사 답변과 함께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집이 좀 크지 않은 작은 집이에요. 집이 작다 보니까 가구가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구를 애초에 많다고 보다는 좀 많이 없다. I live in a small apartment, so I don't have a lot of furniture.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히라도 가구가 뭐 있다 정도는 준비해 보시고요. 좋아하는 가구를 만드실 거라면 문제에서 물어본 그 단어 그대로 My favorite piece of furniture is this 하고 간략히 그 가구가 왜 좋은지 이야기도 정리를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2번 문제는 I'd like to know about the furniture you had when you were young. Tell me how they are different from the furniture you have now. 네가 어릴 적 가지고 있던 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와 어떻게 다른지 How are they different를 물어보는 문제이죠. 즉, 과거에 쓰던 가구와 현재 쓰는 가구를 비교하라는 문제인 건데요. 사실 이와 같은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 문제는 정말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많이 또 현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탄탄하게 비교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의 추천은 과거에 살던 집이나 과거의 그 가구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전이라 it's a long time ago. Yeah, I don't even remember. 하면서 여러분이 가구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족과 큰 집에 살았거든요. 하면서 간단히 그 가구 종류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과거 시제는 주의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in the past, when I was young, I used to live in a large or big house. 큰 집에 살곤 했다. 그래서 가구도 많았다. We had a lot of furniture 하고 가구를 몇 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 현재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아요. 과거 이야기할 때 과거 시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현재 가구 이야기로 넘어갈 때는 그런데 지금은 but now, 뭐 at present 하면서 그 과거에서 현재로 흐름을 전환하는 연결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구 3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problem with your furniture or appliance. 가구나 가전과 관련해서 겪은 문제의 경험에 대해 말해줘 라는 문제이죠. 추가적으로 How did you solve or how did you deal with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 혹은 대처했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도 여러분 세 번째 문제는 과거 경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가구, 가전, 기술, 기기 관련 경험 묘사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따라서 간단히라도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를테면 몇 년 전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전화기를 쓰고 있었는데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It didn't turn on. 이제 그래서 뭔가 내가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stopped working 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뭐 내가 repairman에게 가져갔다. 혹은 새로 샀다. I bought a new one.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짧아도 시나리오가 있는 걸 준비하시는 것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넘기는 것보다는 고득점을 따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관련 카테고리예요. Technology. Technology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What is a popular technology in your country? 너희 나라에서 인기 있는 기술이 뭐니? 라는 문제예요. 추가적으로 What is it used for? 그 기술은 무엇에 사용되니? 도 물어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 기기, 장비 관련 문제에서의 답변은 전화기, phone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여러분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기기로 무엇을 하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설문 주제의 답변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음악을 고르신다면 음악은 with my phone으로 듣는다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영화도
with my phone으로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원 가기나 또 이렇게 뭐 운동하는 걸 고르시는 분들은 while walking, while jogging, while working 운동하면서도 이 전화기를 가지고 또 음악을 많이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기기 같은 경우에는 I'd like to talk about phones or I'd like to talk about smartphones 혹은 mobile phones 할 수 있고요. 많은 이야기를 설문 주제에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번 문제는 How has the technology you use changed over the years? And how is it different from today? 너가 사용하는 기술이 지난 몇 년간 over the years 어떻게 변화해 왔니? 오늘날과 어떻게 다르니? How is it different? 라는 문제죠. 즉, 과거와 현재의 기술을 비교하라는 문제인데요. 하나의 기술을 골라서 그게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변화해온 방식을 묘사하라는 문제예요. 참으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실 조금 전 살펴본 가구의 2번 문제와 동일한 유형인데요. 과거와 현재 비교는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야기는 좀 짧게 그리고 현재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술을 전화기로 고르신다면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적에 전화기가 없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I didn't even have a phone. Yeah, I didn't have a cell phone 해서 뭐 음악을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런 얘기를 짧게 하고 그러나 지금은 I can do everything with my phone. 지금은 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모든 functions가 들어가가지고 폰이라는 게 참 만능 통합 기기잖아요. all-in-one device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3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problem related to technology. 기술 관련해서 문제를 겪었던 때에 대해서 말해줘. 혹은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trouble while using a piece of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던 중 문제점을 겪었던 때를 말해줘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가구 문제의 3번 경험 문제와 거의 동일하게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 과거 경험 묘사는 빈출이에요. 아마 반드시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고요. 과거 시제를 잘 사용하는지 그 시제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경험을 그냥 없다. I don't have an experience like that 이렇게 하고 넘기기보다는 좀 짧고 굵게라도 꼭 육하원칙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구 이야기, 가전 얘기처럼 뭐 폰이 갑자기 작동을 안 했다. 아 너무 오래됐던 모양이야. 야, it was a very old phone. It didn't work. It stopped working. So 내가 I bought a new phone. I bought a new 땡땡땡 모델 이름까지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 카테고리는 장소 카테고리고요. 음식점, 레스토랑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restaurant you often visit. 너가 자주 가는 음식점에 대해 묘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그 음식점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메뉴가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음식점이 어디였더라?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생각할 시간 좀 주실래요? 뭐 이런 멘트도 준비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점을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를 정해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름은 뭐 예를 들면 Jenna's Kitchen이라는 곳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 Jenna's Kitchen이 내 집 근처에 있는데 그 음식점이 막 맛있는 피자를 팔아. They serve really good pizza. 이런 식으로 짧고 굵게 이름, 어디, 뭐 어떤 메뉴를 판다.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문제는 Can you tell me about a restaurant you went to recently? 너가 최근에 갔던 음식점에 대해 말해줄 수 있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What was their menu? And what did you eat there? 혹은 추가적으로 Who did you go with? 누구랑 갔니? 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메뉴? 뭘 먹었니? 누구랑 갔니? 를 물어보는 음식점에서의 최근 경험 문제입니다. 자, 1번에서 여러분이 말한 그 Jenna's Kitchen 같은 그 음식점을 다시 얘기해도 좋아요. 내가 이전 질문에서 말했지? The restaurant I talked about in the previous question. 그 음식점에 내가 사실 지난주에 갔었거든? 내가 언제 갔지? 지난주, last Saturday. 누구랑 갔어? With my best friend. 그래서 뭘 먹었고, 뭘 주문했어? We ate and we ordered
뭐 we drank 이렇게 정확한 과거 시제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길지 않더라도 그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으로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미리 정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번 문제는 I'd like to know about a restaurant you used to eat out as a child. 너가 어릴 적 외식하곤 했던 음식점에 대해 알고 싶어 라는 문제인데요. 2번에 이어 3번에서도 이렇게 과거 경험 문제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 갔던 음식점이라 Oh my gosh, that's a long time ago. Gosh. 자, 참으로 오래전이라서 조금 지금 좀 짜잉을 내고 있어요. 대박, 너무 오래전이라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I don't even know, I don't even remember. 몇 년 전이야, 20년 전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시험장에서 시간을 좀 끌어보시고 사실 진짜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에서는 솔직하게 I have no idea. I don't remember the restaurant I used to go as a child. So 괜찮다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다른 음식점 얘기해줘도 될까?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시곤 했던 그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 있죠. 뭐 M사라던가 뭐 B사라던가 뭔가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뭐 버거를 먹곤 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런 얘기 5문장에서 10문장까지라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카테고리는 건강입니다. 건강, health 관련 문제 3콤보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Tell me about a healthy person you know. 네가 아는 건강한 사람에 대해 묘사해봐.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드니? 와 같은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이 사람을 묘사하라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설문 주제에서도 누구와 뭘 했니? 그러니까 휴가를 집에서 보냈는데 누구를 초대해서 누구와 같이 보냈니? 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픽 시나리오에 그 등장하는 그 인물이 한두 명 있으면 좋아요. 모든 걸 alone 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와 함께 운동을 자주 가는 그 동네 친구, neighbor, 또 나와 영화도 보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 my best friend Jenna.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러한 느낌의 그런 친구를 건강한 사람 답변에 이제 넣는 거예요. 설문 주제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답하면 좋으니까요. he나 she니까 he나 she 얘기할 때 동사에 s 붙여서 답변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He likes to work out. He eats healthy. 이런 이야기를 운동과 음식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시는 거예요. 2번 문제는 Tell me what you do to stay healthy. 너는 건강 유지를 위해 뭘 하니? What you do. 너가 무엇을 하는지 얘기해줘. To stay healthy.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요. 설문 주제에서 운동 관련 주제를 고르시는 분들 그 주제 내용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현장 강의에서는 뭐 걷기라던가 조깅, 또 요가와 같은 주제도 고르고요. 공원 가는 것도 골라요. 그 활동 이야기를 건강 유지 활동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공원에 가. I go to the park. I try. 가려고 노력을 하고 가서 막 좀 산책도 하려고 노력을 하죠. I try to take a walk. 뭐 work out at the park. 뭐 try and do yoga 이런 이야기를 추가해 보시고 음식 이야기를 추가하셔도 좋죠. 그런 분들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얘기 관련 키워드를 준비하셔야 돼요. So eat healthy, 건강하게 먹다 외에도 뭐 have a balanced diet, 균형 잡힌 식단을 가지고 뭐 lots of vegetables and fruits, 뭐 채소, 과일도 많이 먹고 그런 이야기 준비해 놓으시면 좋겠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I'd like to know about something you've tried for your health that was effective. 네가 건강을 위해 시도해봤던 효과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라는 문제죠. 그러니까 과거에 건강을 위해서 시도해본 거 근데 그게 effective, 효과적이었던 거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문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문제라는 점 예측하셨나요? 이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로 설문 주제 이야기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원 가는 얘기, 운동하는 얘기를 고르셨던 분들, 내가 최근에 공원에 갔던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설문 주제 경험을 돌발 주제 경험에 어떻게든 연결하시는 게 가장 시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 내가 운동을 고르지 않는다라는 분들이라면 건강 관련해서 내가 뭘 해봤고 내가 살이 빠졌다. I've lost some weight. I've become healthier. 그래서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로 have become 몸이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고득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돌발 주제 여러 가지를 5가지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빈출 돌발 주제의 3콤보 문제 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하나의 주제에서 3문제가 연달아 출제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미리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시고 각 문제에서 뭐라고 답변할지 미리 그 답변의 흐름을 짧게라도 브레인스토밍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오픽 목표 달성 응원할게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도 언제나 제나와 오픽하세요. 바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고 가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땐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다 달아드릴게요.